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네. 한 지하다방 운영하던 60세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112에 신고한 사건이.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들어갔더니 그 가게 내에서 6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해요. 사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목을 졸랐습니다. 살인 사건이죠. 그렇죠. 여성이 혼자 있는 업장에 손님을 가장해서 그렇죠. 손님. 침입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업장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그 DNA 같은 거를 검출을 합니다. 1번으로 딱 떠오르신 분이 있어 그냥. 그 누구예요? 유력한 후보자. 작년 12월 말에 났으니까 예. 고향하고 양주 쪽 그 일대에서 다방이라고 이름은 써놓고 사실 안에서 이제 술 파는 형태. 네, 맥주 먹고. 변태죠. 그러니까 변태 영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는 종업원이 거의 없어요. 네. 손님 많을 때 종업원 잠깐 알바하고 가고 네. 끝까지 날방 꼬박 세워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 양현장 이 그 연살인입니다. 네. 2023년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네. 한 지하다방 운영하던 그 어머니가 이제 60세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112에 신고한 사건이에요. 아들이 처음에 일단 시작된 신고한 거는 거예요? 예. 일산 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엄마는 날밤 꼬박 새면서 이 다방 영업을 하는데 문이 지금 안에서 잠겨 있고 연락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그 문을 강제게 막합니다. 들어갔더니 그 가게 내에서 그 6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해요. 사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목을 졸랐습니다. 살인 사건이죠. 그렇죠. 난리 났죠. 이거는 뭐냐면 여성이 혼자 있는 업장에 손님을 가장해서 그렇죠. 손님. 침입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여성을 목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그 매장 내에 있는 금품을 이제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그런 수법인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이거. 그래서 피해자 및 그 업장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그 DNA 같은 거를 검출을 합니다. 수법 자체가 요건 특이하잖아요. 다방만 네. 주로 이 도둑놈들도 전공이 따로 있다니까. 야간에 여자 혼자 있는 집만 들어가가지고 죽이고 여자 있는 집만 가서 몰래 돌아간다, 강도짓한다. 그런 그 동일 수법 전과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그 인근이니까 아마 폭넓게 경기 북부 지역으로 뽑았을 거야. 드르륵 돌리니까 네. 1번으로 딱 떠오르신 분이 있어 그냥. 그 누구예요? 유력한 후보자 이영복이에요 역시. 얘가 한 범행은 다 빵에도 갔다 왔는데 수법이 다 비슷해요. 그럼 전과가 많겠네요. 성범죄도 있고 절도도 있고 전과 8범입니다. 얘는 수감 기간만 약 20년 됩니다. 교도소에 그리고 있었네. 이게 2023년 12월 31일 날 일어났잖아요. 네. 얘가 출소한 게 2023년 11월 초입니다. 얘가 주로 했던 게 과거에 그 파주 예. 그리고 그 옆에 일산 그 일대에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를 가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네,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지속했어요. 어두운 길에서 여성이 혼자 걸어가면 여성 가방 치기 확 밀어서 넘어뜨리고 가방 훔쳐갖고 아유, 못된 놈. 이런 식의 못된 놈이네. 이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영복이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예요. 얘 신병을 확보하려고 이제 애를 써요. 각종 증거물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수에 감식 의뢰한 상태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현장은 거의 다 뒤집어 엎어놨대요. 아주 전형적인 과자 전과자 수법이죠. 근데 얘가 연고가 없으니까 추적을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딘가 살고 있어도 등재가 안 된 거잖아요. 주민등록. 애를 먹고 있는데 6일째 되는 날이에요. 1월 5일입니다. 예. 한 해가 흘렀어요. 올해죠, 2023년 예. 12월 31일 날 예. 발생한 거 지금 수사 중이야. 1월 5일 날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소재. 거기가 일산 서구 고양 파주하고 붙은 인접 지역이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형태가 이 다방. 앞전 다방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역시 60대 여주인입니다. 이분이 숨진 채 발견돼요. 이 다방도 술 팔았던 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숨진 채 죽어 있는 건 출근한 종업원이 발견했어요. 네, 출근한 여종을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일날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제 1월 5일이니까 5일이 자정이고 네. 4일날 일했겠지. 네, 네. 4일날 일할 때 남자 한 명이 가게에 왔대요. 인상착의도 당연히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사람이 너무 한잔 시켜놓고 개기고 있더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저 종업원이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네. 너무 늦어서 자기는 퇴근을 했대. 가게에는 그 손님과 여사장 둘이만 있어. 사장님만 냅둬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여사장이 죽어 있으니까 경찰이 신고한 거예요. 그럼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예요? 그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시신 상태는 많이 맞아서 폭행 흔적이 있고요. 네.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말이 벗겨졌습니다. 예, 이건 성범죄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바로 보고가 되죠. 여기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건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원점 수사했던 일산 서부에서는 이영복이죠. 그 즈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두 군데에서 채취한 지문, 예. 그다음에 DNA 이거를 뽑아봤더니 이게 이영복 이영복 맞습니다. 거예요? 양쪽 다 아유. 큰일 났어요. 이거. 예. 빨리 안 잡으면 이거 어디 가서 또 비슷한 그래, 데가 또 또 그래. 지나간다고. 예. 광적 쪽은 약간 시골이에요. CCTV 분석을 했더니 범행을 하고 나서 범인이 나가가지고 행인한테 길을 물어보는 게 찍혀있어. 일산 서부경찰서 직원들은 금방 알잖아. 이영복이 맞아요. 안 되겠다. 지금부터 이 새끼가 또 가서 또 어디 가서 그 사이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잡아야지. 공개 수배하자 즉시. 네, 그래서 네. 500만 원 현상금을 겁니다. 57세, 신장은 170cm, 예. 민머리, 모자 쓰고 댕겨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펙스 운동화시라. 프로스펙스. 그때부터 행정구속이 거네요.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행인한테 뭘 물어봤냐면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가는데 그 택시 타는 거 뭐 이런 거 지리 물어본 겁니다. 의정부. 예.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가요. 내린 데서 또 CCTV 똑같겠죠. 네. 식당에서 밥을 처먹고 거기서 또 다시 택시 탑니다. 그러더니 요번에 어디로 가냐면 서울 청량역으로 갑니다. 청량역으로. 또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가요. 동서울 터미널로 가요.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 겁니다. 이게 왜 옮겨된 게냐면 전과자라 그래요. 옷을 바꿔 입었다고 그러는데 네. 바꿔 입은 게 아니고 뒤집어 입었어요. 거기서 또 경찰이 헤맸어요.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아마 눈이 실 정도로 봤을 거예요. CCTV.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승차해가지고 이 자식이 도착한 데가 태백입니다. 태백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강릉으로 갔어요. 아이고. 짜증나게 하는 새끼 이거 한마디로 수시로 옷을 뒤집어 입거나 바꿔 입으면서 동선 추적을 회피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제 추적 해갖고 항상 반박전했지만 2024년 1월 5일 날 22시 45분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재래시장 옆에 한 주점이 있는데 네. 그 주점 앞에서 이 새끼 검거했습니다. 결국은 잡아가지고 와서 7일 뒤에 1월 12일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강간등으로 예. 그 송치가 된 겁니다. 살인으로. 그래서 2024년 1월 30일 날 네. 의정부지검 형사 2부 김재남 부장검사가 이제 강도살인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를 합니다. 검찰은 이 새끼 사형 구형했어요. 이 재판은 2024년 9월 11일 날 1심에서 고양지원 제1형사부 김희수 부장판사가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무 연고 없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서 살해했다.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영복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왜 갑자기 착한 척해? 김희수 부장판사가 2024년 10월 18일 날 강도 강간 등 살인으로 해가지고 무기징역 그다음에 전자발찌는 20년 20년. 신상공개는 10년 네. 그리고 취업제한 10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5, 6일 있다가 항소했습니다. 이영복이 지를 사형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사형, 탄원을 했어요. 탄원한 거잖아요. 꼴에 아주 미쳐버리겠어. 아주 잘 나 사형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네. 안 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이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사후지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1차 범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 30일이에요. 네. 19시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발견된 거예요. 피해금은요 33만 5천 원이에요. 이때는 성범죄는 없었어요. 2차 범죄가 이제 6일이 지난 2024년 1월 5일 네. 08시 30분. 피해 금액은 39만 6천 원이고 네. 수법은요 다방 등에 들어가서 손님을 가장한 채 앉아 있다가 업주가 한눈을 판 틈 또 네.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해서 돈을 훔치려고 했어요. 기회를 잡기 전에 업주가 나가래 이제 계산하고 영업시간 나가라고. 끝나고 네, 계산하고 계산하고 가세요 그런 거야. 그랬겠지. 이거 환장하겠는 거야. 네. 돈은 없고. 하나 좀 더 있을 거야. 그 계획이는 거야. 돈 내고 가요. 언제 나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됐어. 말다툼이. 네. 아니 말다툼을 유도한 거죠. 유도했겠죠. 이영복이 얘는 그러니까 우발적인 걸 주장했지만 절도 목적 침입은 그 인정을 해요. 쟤는 훔치러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일 이제 동선 볼까요? 네. 1차 범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일산 서구에서 네. 1차 범행하고 그때는 지하철 타고 파주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 파주에 이 새끼가 머물던 고시원이 있었어요. 고시원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네. 그리고는 1월 2일 날 18시 30분경 파주시의 한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한 번 합니다. 3만 5천 원 삥 쳤는데도 그 돈 이 새끼 안 내놓고 1월 2일 날 18시 30분경에 파주의 한 주점에서
일산에서 이제 살인 사건 일으키고 파주로 갔잖아. 거기서 옷 갈아입고 파주 주점문 들어가서 저녁 6시 30분에 무전 추식이에요. 왜 뭐냐면 사장이 비운 사이에 거기 3, 4만 원 들어있는 돈통 들고 도망갔으니까 술값 안 내고 이때는 이미 사람 하나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겁대가리 상실 상태예요. 그렇게 됐네. 또 지하철 타고 이제 서울로 갑니다. 가고. 그래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양주로. 양주 범행을 보면 이제 양주 왔잖아요. 택시 타고 의정부로 가요. 의정부 가고. 가서 밥 처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기차역 있는데 동대문, 중구, 용산구, 서초구, 광진구 여기 뱅뱅 돌아요. 옷을 앞뒤로 뒤집어 입어갖고 CCTV가 끊기게 만들어. 그리고 태백에 내려서 시장에서 옷 옷을 사입고 거기서 사 입고. 이 새끼 그러니까 이건 아주 치밀해요. 그래서 건거 당시 혼선이 엄청 온 거 이게. CCTV 동선 따라가면서 형사들이 헤맨 거고. 죽을 뻔했겠네. 진짜. 옷을 갈아입어서 끊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딱 잡힌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평상시 걸음걸이는 평범해요. 술만 처먹으면 이게 거의 끄덕거리고 비틀비틀하는 그런 특유의 걸음걸이가 뒤뚱뒤뚱한다 그럴까? 형사들도 옷이 바뀌어갖고 일순간 당황을 했대요. 그런데 워낙에 얘가 범행하고 그 나갔던 CCTV를 오랫동안 길게 많이 봤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익었어. 네. 딱 하나 있는 게 이 새끼가 CCTV 분석한 결과에 따른 술만 처먹으면 이 새끼가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약간 쩔뚝거리는 형태로 걸음을 걸어. 강릉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검거할 때도 그때 술을 먹었어요. 다행히 이 새끼가. 잡힐 술 안 먹었었으면 옷만 갈아입고 쏙 빠졌으면 걸음걸이 때문에 잡았잖아요. 어우 잘 잡았네. 그래서 강릉에서 이영복이 검거했을 때 그때 이 새끼는 음주 상태였대. 이 새끼는요 2024년 1월 10일 날 북부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 해버렸고요. 이때 막 머그샷 했죠. 신원공개하는 거는 수단의 잔인성.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증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재범 위험성. 얘는 이제 그러면 밝힙시다. 66년 4월생입니다. 58세예요. 58세.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이에요. 이 새끼 보니까 이거 인간 쓰레기예요. 2009년도 5월 달에요. 고양지원에서 특가법 절도. 그러니까 상습 절도인 거예요. 상급 절도네, 특가 절도. 네, 그걸로 징역 10년 받았어요. 10년 살고 나오니까 이제 2018년 됐지. 그렇게 됐네요. 2018년 3월 달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또 나오자마자 절도하고 징역 1년 또 살아요. 또 2020년 9월 달이 됐어요. 또 간단한 검사하고 또 징역 1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500원짜리 훔쳐도 징역 1년은 기본이에요. 그러네. 2021년 4월 달에 출소하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달에 4건의 절도를 쪼르륵 해요. 그리고 2023년 2월 16일 날 이제 그 징역 1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5일 날 파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요. 업주가 한눈 파는 사이에 업주 가방에서 현금 29만 원 훔친 게 이게 이제 4건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3일 뒤에 11월 9일 날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성당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한테 접근해요. 가방치기 했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11월 11일 날 파주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맥주, 와인, 마른 안주 시키고 이제 딱 보고 있다가 그 주인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휴대폰 케이스에 그 현금이 17만 원 들어있어요. 그거 들고 그다음에 정수기에 있던 현금 9만 원 들어있는 지갑 금쳐갖고 도망가고. 양아치. 아니 도둑놈이 도둑놈. 이렇게 해서 4건으로 징역 1년 받았는데 이거 너무 싸게 해줬어. 여기까지는 절도 행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여성 상대로 살인 행각을 이제 돌입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들은 도둑놈이 강도되고 강도가 살인범 된다는 거에 진화하는 과정을 주시하고 있어요. 범죄 진화 과정의 기본이죠.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지하다방에 들어가서 60대 여주인 혼자만 영업 중이었어요. 여기서 차 한 잔을 시키고 계기. 자리 비우면 이제 절도하려는 예정이에요. 근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막 때려가지고 살해 후에 금품을 강취 도주한 겁니다. 그렇게 범행하고 나서 파주 갔다가 1월 1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집 가 500cc 맥주 시켜놓고 화장실 가니까 돈통 들고 나오는 돈통 들고. 요때 CCTV에 나왔어요, 이 형복이. 그래서 경찰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은 겁니다. 지금 일산 서구 다방에서 살인사건 일으켰잖아요. 본인들이 잡고 싶었어요. 공조수사를 안 했어요. 지금 내뛴 상태면 적어도 인접 지역에는 전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했었으면 1월 2일 날
3일 뒤잖아요. 3일 뒤에 그 이놈의 인적사항이 공개수배로 빨리 퍼졌으면 네. 업장 같은데 이 그 생맥주집 사장이 얼굴 보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파주에서 지하철 이용해서 서울 가서 다시 양주하고 2차 범행한 거 내가 예, 말씀드렸고요. 1월 5일 날이요. 예. 그때도 이 종업원하고 업주가 있었는데 요때도 차 한 잔 시키고 계획. 종업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업주 폭행하고 죽이고 현금 강취하고 서울로 또 강원도로 도망을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소파에 저 업주가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그리고 현장 지문하고 DNA에서 동일범 이영복이 나와가지고 이영복이 인적사항 확인해서 그 2차 현장부터 이제 CCTV 동선 따라가고 결국 잡은 건데 휴, 쉽잖아. 이게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여전히 공개수배는 네. 일찍 했었어요. 네, 공조로 쫙. 양주 사건 나하고 공개수배하면 네, 안 되죠. 네, 네, 네. 그 이전에 공개수배가 됐었으면 적어도 양주 사건은 막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범행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볼 문제죠. 것도 없이.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범행을 하다가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네. 범죄 형태가 지금 진화한 거예요. 오늘은 고향 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 네. 이영복 강간살인 사건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네, 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걸 하나 좀 골라와 봤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